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면서 인사청문회 전국에 막이 올랐습니다. 대선 연장전 성격인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 전망됩니다. 네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주롱 기자. 네, 윤석열 당선인은 그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8명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. 어제까지 후보자 12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왔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요청안은 다음 주 초에 제출됩니다.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오는 25일, 26일 이틀간으로 잡혔습니다. 이를 시작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 줄줄이 청문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. 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. 한 후보자에 대해선 전세 놓은 집의 보증금을 너무 큰 폭으로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.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금을 12억 2천만 원에서 17억 5천만 원으로 1년 만에 5억 3천만 원 올려 임대차 3법이 규정한 전세금 5% 인상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.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선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정호영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의힘판 조국 사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.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이던 시절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에 이어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 당시 정 후보자와 논문을 동동 집필했거나 대학 동문인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최종 전형인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죠. 네,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또 나라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마지막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후 3시 안산에서 열리는 8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